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의 책은 케빈 호건의 168시간 일주일 사용법입니다. 워라밸이 당연시되고 있는 요즘 일하는 시간이 줄면서 남는 여유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리에 대한 책을 선정을 해 보았는데요. 다양한 시간 관리 책이 있지만 보통 우리가 일주일 월화수목금토일을 주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2011년에 나온 책으로 오래되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시간 관리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법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 소개를 하기 전에 저자 소개를 간략히 먼저 하자면 저자인 케빈 호건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설가이자 교육가라고 합니다. 설득, 영향력, 커뮤니케이션, 동기부여, 시간 관리를 주제로 활발한 강연과 저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을 포함해 수십 권의 책을 냈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책은 세계 전역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고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책의 프롤로그에서 저자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단어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조건을 특정하게 붙인다면 충분히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과 생산성 증대, 이를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하며 시간 관리에 대한 대부분의 책에서 하는 말처럼 무작정 꿈을 쫓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과학적인 그만의 방법으로 시간 관리를 하는 방법을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쳇바퀴를 굴리는 햄스터처럼 살고 있다고 느끼는 우리는 진정으로 내가 그 쳇바퀴 안에 있는 것을 원하는지 질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한다는 생각이 들던,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던, 우리는 매일 30분씩 투자를 해서 3년 뒤에 구체적으로 누구와 무엇을 할지 작성을 하고 나만의 가치와 이론을 적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만들어서 3년 동안 경험하고 싶은 20개에서 25가지의 일을 작성하고 꾸준히 목록을 업데이팅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장기 목표를 위해 단기 목표를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으며 단기 목표를 세우는 것은 효과적이고 실제적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쳇바퀴에서 나오고 싶다면 당연히 단호한 행동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벅찬 감정을 떠올리며 마음을 가다듬으라고 합니다. 또 자신이 쳇바퀴를 벗어날 때마다 하나씩 특별한 보상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인맥의 힘을 빌려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쳇바퀴를 벗어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합니다. 저자는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몇 가지를 줄이거나 제외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줄여야 하는지, 어떤 일을 제외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구분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자신의 목표에 따라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유튜브 구독자 1000명 이상을 올해 안에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은 책을 계속해서 읽고 유튜브를 올려야 하는 것이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유튜브는 장기간 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가 정확한 목표가 있다면 충분히 해야 할 일과 하지 않는 일을 구분하게 되고 그것의 목록을 세워서 일주일 168시간을 어떻게 분배해서 사용할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8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챕터인 일주일 168시간이 인생을 바꾼다에서는 시간 계획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자가 쓰는 계획표에도 방도가 있다고 하면서 계획표를 쓰기 전에 우리는 모두 똑같은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시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우리 모두는 가족 중 한 사람이 아프거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는 모두 스스로 새로운 직업을 갖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인생을 새롭게 그려나갈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절차 동안 방해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당연히 대비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시간 계획의 기술 첫 번째는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찾으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과 누가 가장 중요한지를 정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세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생각을 더 깊이 하면서 스스로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 두 번째 기술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기술은 스스로 손안에 있는 업무를 착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앞에서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 정의를 했다면 이 단계에서는 실제 업무 진행을 위해서 계획표를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시간 계획의 방법은 최적화와 동기부여라고 합니다. 일간 혹은 주간 계획표 중에서 자신에게 동기부여되는 방법을 정확하게 찾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시간 계획을 직접 써보며 세워볼 수 있도록 책에는 질문들과 쓸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혹시 이 책을 전체적으로 읽을 수 없어서 한 곳만 읽어야 한다면 마지막 챕터를 읽어보면서 직접 시간 계획을 세워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간 계획의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1단계에서는 시간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쾌감을 느끼는 것을 작성해 보게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작성해 보면서 결단력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자신의 결단을 흐트러뜨리는 사나운 사람들을 또 적어보라고 합니다.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써보게 하며 지난 10년을 돌아보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주위의 평가, 두려움, 걱정, 자신이 느끼는 감정, 변화시키고 싶은 부분, 보상 등을 작성하면서 구체적으로 1단계를 진행을 하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찾는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2단계는 구체화시키는 단계이며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스스로를 알아가고 지금까지의 내 인생에서 자랑스러운 결과물을 작성해보고 자신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용서하며 자신의 꿈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다 작성하라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과 열정을 자극하는 일들을 다양한 활동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찾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어나기 원하는 일과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직접 작성해 보면서 자신의 목표와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단계가 바로 2단계입니다. 3단계는 허황된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을 현실로 당겨오는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야 할 목록 20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항상 업무를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고 한 것처럼 하루 동안 중요한 일의 순위를 매겨서 리스트를 만들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해야 할 목록에 맞게 자신에게 맞는 계획표를 짜라고 합니다. 일간 또는 주간 계획표 중에서 자신이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작성을 하라고 하는데요. 현실적인 스케줄을 짜기 위해 5단계로 계획표를 짜는 것을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루 중에 몇 시간 일하고 몇 시간을 쉬고 놀고 가족 또는 다른 이들과 교감하면서 보내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다음 단계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계획표에 포함시킬 때까지 계획을 계속해야 한다고 하며 TV 보기, 심부름 등 세세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세 번째로 하루 동안 했던 모든 활동에 대한 계획표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 더한 시간을 24시에서 빼라고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연습한 계획표와 실제 계획표를 비교해보고 일치되는 부분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하면 당연히 더 좋겠죠. 마지막 일기장을 쓰거나 계획표를 쓰는 다이어리에 어떤 것을 했는지, 무엇을 성취했는지를 작성을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시간 계획표가 더욱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고 있는데요. 저 역시 우리는 항상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변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도 진짜로 우리가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마음은 그렇게 먹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책을 읽고 좋은 내용이 있더라도 결국 내가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데요. 시간 관리에 대한 또 다른 책이 있다면 산책길에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하루도 시간 관리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산책길의 책은 케빈 호건의 168시간 일주일 사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